안녕하십니까. 화학의 박경원 선생님입니다. 제가, 애들이 현재까지 이제 중간고사까지 맞춰서 2학기가 맞춰놨지만, 이제 기말고사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어떻게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점, 또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을 보시면, 어머님 제 유인물 혹시 있으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쟤네들 여태까지 수업한 진도 계획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화학 1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화학원의 지금 1학기 얘네들이 지금 시험 범위가, 1학기 시험 범위가 1강에서 3강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고, 4강에서 7강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동고등학교가 작년과 다르게 선생님이 좀 바뀌시는 바람에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는 그래도 화학반의 양적 관계라는 게 좀 들어가서 그나마 좀 그랬었지만, 기말고사도 100점짜리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2학기에서 지금 2학기 시험 과정을 보면 2학기 지금 시험 문제 자체가 7강에서 자 9강까지 7강에서 9강까지가 이 중간고사인데, 자 제가 수업 시간 누누이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가장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도 1등급 받기가 어렵다. 되게 하나 두 개 틀리면 3등급 4등급 떨어진다. 역시 100점짜리가 20명 이상 가까이 나와서 실제로 하나 두 개 틀렸으면 3등급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7강까지 9강이고, 지금 마지막에 10강에서 이제 13강까지가 마지막 기말고사인데, 요 10강부터 14강, 13강까지가 바로 4단원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킬러 문제가 화원에서 출제되는 게 1단원에서 양적 관계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4단원에서 중하반의 양적 관계가 나오는데, 이 4단원은 중하반의 양적 관계가 더 전체 단원이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나 화학을 선택할 거야 하더 이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 보고 화학 선택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4단원이 좀 힘든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원을 여름방학 때 일부 기본적으로 시간이 드는 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두 번째 들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들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화학원 자체가 1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13강까지가 일단 전체 단원을 공부를 해서 애들이 단원별로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수능에서 얘를 선택한다. 자, 수능 선택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애가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학생들과 상의하고 또 어머님도 지켜보고 또 애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선택을 점수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애가 지금 1등급이야. 화학을 계속 1등급 맞고 있어. 그러니까 1등급 맞으니까 우리 애는 화학을 선택해야 돼. 이 점수는 수능 점수가 아니라 내신 점수거든요. 제가 칠판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얘가 중간고사를 잘 봤다면 1학기면 1강부터 3강까지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잘 봤으면 요거 4강부터 7강까지를 잘하는 겁니다. 자, 2학기 우리 100점 맞았어. 그럼 7강부터 9강까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범위가 없습니다. 수능은 범위가 없고 전 범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강부터 3강하고 10강하고를 매치시키고, 또는 자, 여기서 7강하고 이 안에 4강이라는 것을 매치시키면서 이거 자체를 여기 12강에 끼고, 이런 식으로 링크를 시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범위를 아우러서 머릿속에 화학이라는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화학은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어머님들이 선택해서 우리가 수능을 선택하면 방학 동안에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화학을 선택하려고 하면, 제가 지금 내신하면서 애들한테 계속 얘기한 것이, 이 내신에서 정리해서 꼬박꼬박 정리해 놓은 것이 학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내용을 알아야 된다. 화학이라는 과목이 화학 1이 있고 화학 2가 있는데, 자, 1, 2의 과목을 2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과거에 2 과목에 있는 내용이 1 과목으로 전부 내려와서 지금 개념하고 원리 개념이 전부 다 2에 있는 개념이 1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의 한 75%가 남아있어요. 내려온 거예요. 그럼 2에는 지금 원리가 없냐? 2에는 여기에 남아있는 원리하고 기본적인 단원이 좀 다른 게 있지만, 그래서 2에는 뭐가 주로 다 남았냐? 계산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투를 선택해서 수능을 본다. 계산 능력이 떨어지신 친구는 화투를 선택해서 수능을 볼 수가 없어요.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 14문제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화학원은 원리와 개념이, 옛날에 원리와 개념이 줄고 계산이 많았지만 지금 원리와 개념이고, 화학원은 기껏해야 계산 문제가 5문제 미만이에요. 자, 이런데도 이 20문제 푸는데 30분의 시간이 뻑뻑합니다. 근데 14에서 15문제를 다 계산 문제를 푸니까 화투를 선택해서 수능을 본다. 아, 나는 서울대를 갈 거야. 그래서 화투를 볼 거야 하신 분은, 계산 능력이 떨어진 친구는 무모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우리 애는 화투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야 하실 분들은 이 계산 능력에 좀 초점을 맞춰요. 왜? 원리와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원리와 개념이 줄었기 때문에 계산이 힘든 거예요. 그럼 화학원을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2에서 1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를 2에서 갖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화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클리어하지 못해요. 2하고 1의 경계가 애매한 게 많고, 1에도 있고 2에도 있고, 또 2에서 정답이 다르게, 또 1에서 얘기하는 것과 2에서 좀 얘기가 다른 경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1, 2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고, 아, 그래서 이 개념과 원리를 같이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2 과목에 있는 내용도 원리에서 끼워서 같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완벽하게 2 과목을 다 정리 못하지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화원 내신 하고 있는 동안에서는 애들한테 2 과목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내용 같은 것은 좀 빼놓고 얘기를 하지만, 수능을 볼 때는 그런 원리와 개념이 같이 2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2의 내용을 다 정리해 주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학기 내내, 2학기 내내 계속 내신 공부하면서 화학원을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개념과 원리에 철저하게 정리시키는 이유는, 이 바탕이 안 되면 화학은 기본적인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애들은 지금 좀 얘기가 좀 뭐하지만 중등고등학교 시험 자체가 많은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순 암기가 주로 많이 나와요. 학교 선생님 자체가 시험지를 지금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과거와 다르게. 그렇지만 수능은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개념을 지금 완성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학교에 꼭 이 내용이 안 나와도 니네 학교 선생님은 이걸 모르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지만 다른 학교나 그냥 수능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 하고 강조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 2에 있는 개념을 수능에 접목시키는 공부를 시키는 것이 일단은 얘네들이 수능 화학을 선택한 친구한테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우리 과학 과목 중에 물리하고 화학이 있습니다. 자, 애들이 고등학교 과정 부터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 물리와 화학 중에 어느 게 쉽니라고 하면, 화학은 재밌고 난 중학교 때 재밌게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통합과 공부하니까 물리가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화학은 왜 안 편하냐? 좀 느낌이 왜 하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화학원을 시험 보니까, 야, 화학원 시험이 장난이 아니네. 어떤 친구는 물리보다 더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과학 과목 중에 유일하게 물리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하고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 다음에 고등교육, 대학교까지, 자, 물리는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뭘 배워서 단계별로 딱딱딱딱 적응돼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고등학교 내용, 대학교 내용이 겹치면서 난이도만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가 뭐니? 힘, 운동, 역학, 파동, 전기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화학은 너무 웃긴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개념의 과학하고 고3의 개념의 과학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 고3까지 갑자기 올라가니까 뭐니? 갭이 굉장히 커요. 갭이 크니까 이 갭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전부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자,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가야 돼. 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다 이 교과 과정이 없지만 이거 링크시켜서 요거 내용을 다 정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밑바탕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잠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걸 많이 공부해야 화학은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림으로 비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물리는 어떤 과목이니? 물리는 앞에, 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바위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바위를 깨부시고 나면 물리는 뭐냐?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물리는 내가 한 90% 내용을 이해했어. 90점 될 수 있습니다. 70% 이해하면 70점이에요. 잠겨져 있는 내용과 응용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화학은 어떻게 된 과목이냐? 나와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 다행히 공부 다 했어요. 내용 모르는 거 없니? 모르는 거 없어요.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이 안에 잠겨져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출제는 안 되는데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걸 못하는 거죠. 왜? 이 동네 학생들의 특징이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과생의 특징 자체가 단순, 무식, 다열, 고집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공부 다 하면 점수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 앞으로 어머님들이 계속 많이 들을 말이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잠겨진 이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왜?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면 그건 알고 그냥 여기 내용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3에 올라가서 내용 정리 다시 하자 그러면 선생님 좀 고2 때 개념하고 원리 완벽히 정리했기 때문에 고3 가서 굳이 개념할 필요 없으니까 문제다 풀어주세요. 문제 정리, 어떻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만 가르쳐주세요. 이런 고3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이 결국은 6평 보고 화학에서 지학으로 넘어가죠.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게 이 밑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부하는 것은 일단 첫째, 원이건 투건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화학이라는 자체를 원, 투의 구분 없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화학을 공부한다. 화학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수능의 기본 문제 정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화학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일단 어떤 선택을 아직 망설이시는 분은 4단원의 시험을 보시고 기말고사 시험 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특히 선택은 점수보다 뭐냐?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점수가 좋은 친구는 점수가 안 떨어지면 그 과목을 포기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친구는 점수가 안 나와도 꾸준히 해서 결국은 익숙하게끔만 한 10개월 정도, 12개월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화학은 점수가 나옵니다. 지금 여태까지 수능을 계속 2005년도 개정된 판에서 수능을 지금 12회차 수능을 보고 있는데 그 수능을 보는 데면 화학은 단 한 번도 50점이 만점이 1등급이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화학은 그런 과목이에요. 쉽든 어렵든 최고의 가장 쉽게 나와도 1컷이 47점입니다. 근데 지금 물리는 3개년 연속 50점 만점이 1등급 컷이에요. 그게 과목이 왜? 이걸 완성시키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화학은 이걸 완성시킨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화학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머님들이 설명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들어보실 말이 있을 거예요. 특히 고3 올라가시면 무슨 선택?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자, 생명과학이 있고요. 지구과학이 있죠. 자, 물리 선생님한테 설명 들으시면, 물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리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빠져서, 자,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내고 중요한 것만 다 남고 애들이 익숙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하면 굉장히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선생님은, 자, 유전이라고 하는 어려운 파트가 있는데, 자, 이 유전 자체도 일부가 빠졌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특히 지구과학 선생님은 전체가 다 빠졌으니까 이거 지구과학 문제 암기만 하면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새로 개정된 과학 중에서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도 단원이 4단원이 빠졌고 자, 그 다음에 생명도 유전의 일부가 빠졌고 지구는 전체가 빠졌습니다. 근데 화학은 이 네 과목 중에 유일하게 내용이 오히려 첨가됐어요. 개정되면서 첨가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뭐냐?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던 거죠. 화학은 약간 불안정한 과목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되니까 불안정한 과목이니까 이렇게 화학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화학을 2에 있는 내용을 더 갖고 들어와서 개념이 더 많이 늘은 과목이 유일하게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줄었냐? 계산이 준 거예요. 자, 재작년 수능이죠. 재작년 수능까지는 킬러 문제가 4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처음으로 수능을 개정된 판으로 봤는데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3문제가 킬러 문제인데 실질적인 중요한 킬러 문제는 2문제가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2문제 싸움이에요. 쉽게 해서 44점 자체는 학생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 2문제는 6점을 받기 위해서 1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문제가 킬러 문제로 줄어든 이유는 뭐냐? 개념이 늘었기 때문에 계산이 주는 거예요. 화학2는 개념이 줄었기 때문에 계산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관계의 계산이 느는 이유가 뭐냐? 개념과 원리가 줄어들면 계산이 늘게 되겠다. 이게 화학 자체의 과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산 문제가 2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킬러가 개념과 원리에 철저한 친구는 수능을 선택할 때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문제가 뭐냐? 지금부터 수능을 선택한 친구들이 그럼 방학 동안에 뭘 공부해야만 화학을 제대로 정리하고 할 수 있냐? 제가 얘네들 쭉 정리해보면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시켜주고 개념 정리해주면 잘 들어서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합니다. 속도도 좋아요. 이렇게 지금 화학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단원별 통합이 안 됩니다. 수능을 공부할 친구는 단원별 통합을 해줘야만 수능에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약 10주 정도. 자, 10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 자, 화학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10주 동안 화학을 공부한다. 화학을 공부하고 이 10주 동안은 뭐가 없냐? 범위가 없습니다. 제 수업은 범위가 없고, 자, 오늘 화학을 선택하는데, 자, 1단원을 공부한다. 자, 예를 들어서 1단원의 내용이 A 내용이 있다. 근데 이 A 내용이 4단원의 내용과 연결이 되면 1단원, 4단원 같이 합니다. 옛날에 지금 시험 범위 할 때는 자, 1강부터 3강까지만 시험 범위야. 그럼 3강을 벗어나는 건 할 수가 없었죠. 지금 전범이기 때문에 1단의 내용을 농도를 하면서 농도를 중화반응을, 농도를 산화반응을, 농도를 pH에 연결시켜서 단원별 링크가 되고 이것을 한꺼번에 전범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으면 수능 선택에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요, 내용과 개념을 딱 얘기해주고, 저거 옛날에 했어. 나 외우면 돼.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게 한 다음에, 자, 우리가 1단에 배웠던 게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이렇게 수능 정리하려면 이걸 이렇게 알아야 돼. 아, 그래서 1단에서 농도를 배우는 거야. 농도 배우는 게 4단에서 나오지. 자, 1단에서 갑자기 반응식 나왔는데 4나오는 4단원인데 1단에 4나오는 물어보지. 이런 식에서 이걸 링크시켜서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에 출제되는 문제. 자, 수능 수업만 제가 계속 학생들을 계속 제투종합반도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수능 문제에서 20문제를 찍어라. 그럼 20문제가 뭐가 나올지 뻔히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1단원은 몇 문제, 5문제, 5문제, 6문제에서 단원별로 다 나올 수 있는 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절대로 내신처럼 하나의 내용만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 내용을 통합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단원별 통합된 링크. 그러면 수능에서 A단, 자, 1단에서 이게 나와. 자, 2단에서 이게 나와. 근데 애들 1단원만 공부하면 이거는 알아요. 2단, 요 내용을 알아요. 그럼 요 두 개를 링크시켜서 요걸 연결시켜주는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연결하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전에 공부는 뭐냐? 우리가 단원별로 정리를 다 했던 걸 통합해서 요 사이사이에 수능 공부를 공부할 때 필요한 연결고리, 이 연결 링크되는 과정을 공부시키는 걸 이번 방학 동안에 합니다. 그래서 3월 달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해야 될 것이 단원별 통합을 해서 전 범위에 맞춰서 어떻게 화학을 전체 시각으로 봐서 딱 펼치면 아, 이 문제가 이렇게 되고 이건 몇 단원과 연결되고 이걸 공부하면 뭐와 연결되고 자, 뒤에 어떤 문제가 연결되구나. 그럼 이걸 모르면 이걸 못 풀구나 해서 책만 단어만 봐도 중요하게 수능 문제에서 뭐가 나올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화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자, 고등학교 3학년 있고 지금 재수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재수생들이 공부를 잘하죠. 재수생이 화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비교하면요. 이번 10월 달 이 모의고사 1컷이 44점입니다. 고3들만 봤죠, 10월 달은. 근데 그걸 재생들 시험 봤을 때 만점짜리, 50점 만점짜리가 수업 듣는 친구가 반 이상이 50점 만점이에요. 얘네들이 섞이면 1컷이 얼마나? 1컷이 47점이 됩니다. 그리고 44점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냐? 고3과 재생이 차이 나는 게 고3이 실력이 부족하고 재생이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익숙함이에요. 그 익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익숙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익숙하게 하려면 뭐냐? 지금 1단원 보면 뭔지 알아. 2단원 보면 뭔지 알아. 이것을 연결하고 그 연결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아, 그러면 이걸 물어보네 하는 익숙함이 있어야 뭐가 되냐? 속도감이 좋은 거예요. 근데 고3은 꼬박꼬박 푸는 건 잘 푸는데 익숙함의 속도감이 부족해서 그 속도감을 높이는 수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용을 아는데 아는 내용을 계속 하니까 애들이 재미없어요. 선생님 그냥 내용하지 말고 문제를 풀기. 그게 뭐냐? 애들한테 제가 설득합니다. 이 내용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능에 나오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다르게 시험 보는 학교가 휘문고등학교입니다. 휘문고등학교는 지금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화학 전범위예요. 그래서 지금 전범위를 내신 정리하고 있는데 그 전범위의 수업을 들어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뭐냐면 나는 화학을 선택하겠다. 해서 개강해서 지금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내신 전범위로 하니까 좋아요. 왜? 저는 수능 선택하려고 하는데 전범위로 하니까 이제 왜 이게 농도를 여기서 배웠고 왜 우리가 4단원에서 이거를 못 틀렸는지를 이제 좀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시각을 볼 수 있는 수업을 해줘야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의 수업은 그렇게 10주 동안 그렇게 정리합니다. 무슨 책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가나 그냥 전범위예요. 전범위를 계속해서 전국에 링크시켜주는 수업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수능 수업을 하면 제가 주로 남학생들 주로 많이 수업하고 뭐 여학생인데 남학생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남학생 애들 자체에서 방학 동안에 시간을 잘못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10주 동안 공부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애들은. 야 옛날 했던 거 그냥 내용 다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애들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10주 동안 공부하는 것이 옛날에 배웠던 걸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배운 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수능에 맞춘 턴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내신하고 수능하고 어느 게 더 어렵냐? 킬러 문제는 수능 문제가 나오지만 혹시 내신이 더 어려워요. 왜? 내신은 선생님의 주관적인 개념이 있지만 수능은 주관화된 게 아니라 객관화돼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걸 주입시키는 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남학생들 있죠? 이 남자애들의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남자애들은 수업을 듣다가 자신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뇌를 닫아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알아. 다 무조건 안 돼. 그래서 남자애들은 뭐냐고 맨날 시험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시험 잘 봤니? 그러면 선생님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맞으냐? 뭐 그건 아니고요. 그럼 왜 틀렸냐? 그러면 낚였어요. 낚였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느낌만 좋으면 그냥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시험 문제 자 그럼 풀어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쭉 정리하면 다 안 되고 풀어봐 한 다음에 시험 문제 풀려고 하면 반 이상이 다 틀립니다. 이거 왜 틀렸지? 너무 쉬운데? 그래서 이런 게 수능이야. 이런 걸 인지시켜주는 그런 식의 내용하고 그런 식의 문제를 특히 남학생들에게 많이 전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몇 번씩 똑같은 걸 다 줘. 자, 잘 들어봐. 이건 니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수능은 이렇게 살짝 바꿔서 내고 수능 문제를 이렇게 내. 그런 익숙함을 계속 줘야 됩니다. 지금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화학 선택 인원이 첫 해에는 22만 명 중에 그 19만 8천 명에서 거의 90% 가까이가 화학을 선택했는데 지금 화학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데 이 대치동 일대에 보면 전부 다 뭐냐. 이 대치동 사거리만 나가도 화학 연구소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저건데 왜 화학 연구소가 많냐. 킬러 문제를 누가 어렵게 내냐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능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제가 애들한테 질문 받으면서 이건 수능이 안 나오는데 풀어줄게 합니다. 왜 안 나오냐? A 학원에서 낸 문제를 B 학원에서 못 풀게 하고 B 학원 낸 문제를 A 학원 못 풀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해설지도 안 내요. 왜? 네가 알아서 풀어봐라. 너무 어렵지? 이게 우리 학교 학원의 실력이야? 아니면 내가 낸 문제의 실력이야? 문제의 난이도를 어렵게 내는 걸 마치 실력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애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선생님 괜히 열심히 풀었어요. 나오지도 않는 걸. 그래놓고 뭐에서 틀리냐? 앞에 기본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3월, 방학 동안에 12월 말부터 아니면 1월달 초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공부한 다음에 3월 달에 수능 보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11월 달에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게끔만 정리해서 수능을 볼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수능을 보면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3월 달까지 뭐 하냐? 자, 3월 초에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여기서 수업을 듣든 단대 수업을 듣든 3월 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면 38점이 안 나오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택을 계속하려면 이상신호예요. 왜 38점이 이상신호냐? 1번부터 시작해서 16번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입니다. 17번이 준킬러, 18, 19, 20번 문제가 킬러 문제입니다. 이 세 개 문제가 8점이에요. 왜 8점이냐? 3점짜리 3개 주지 않고 하나가 역배점을 줍니다. 아마 어머니들 요새 과거의 모의고사랑 최근의 모의고사 보시면 과거의 모의고사는 17번부터 20번까지가 마지막 4페이지에 있었는데 요즘 최근 모의고사는 18번부터 20번까지 세 문제가 4페이지에 있어요. 이 중에 확실한 킬러 2개, 그다음 킬러인데 킬러가 자꾸 바뀌는 킬러가 18번 문제고 17번이 준킬러입니다. 이번 구평에서는 이 두 개를 바꿔서 냈어요. 18번 문제에 아주 쉬운 걸 냈고 17번에 어려운 걸 내니까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점수가 38점이다, 기본 점수가. 그래서 내용을 정리했고 화학을 좀 판단했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3월달 모의고사에 38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딱 보고 38점이 안 나오는 친구는 다시 개념으로 또 돌아갑니다. 38점이 넘게 나오는 친구는 이 개념의 문제 50%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누구나 없이 개념을 통합해서 단원별 통합 정리 가고 3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난 뒤에는 38점 점수의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점수를 기준할 때 과연 애들이 뭘 틀렸냐.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많이 틀렸으면 1번부터 시작해서 17번 만점 도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성하고서 1720 모의고사에서 1720, 17번 문제까지 20번에 풀기 이런 거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능의 필수 문제 유형 정리에 개념 정리를 더하고 38점이 넘어가는 애들은 심화형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뭐냐. 같은 수업을 들어도 문제 나가는 건 좀 달라요. 왜냐면 학생 개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 개인적인 클리닉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은 개인적인 클리닉이 아니라 방학 동안에는 전체적인으로 통합해서 단원별 통합을 시켜서 이 수능 형태로 익숙하게끔 내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수능에 전복시키는 수업을 끝내고 3월 달부터는 학생의 레벨에 따라서 학생의 어떤 수준에 따라 아니면 학생 자체가 나는 킬러 문제는 잘하는데 이건 안 돼. 그런 것에 따라 문제 유형이 심화형 문제와 필수 유형 문제. 그래서 유형 분석, 필수 유형에서 문제가 따로따로 나가고 이 문제를 따로 정리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중요한 것은 같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개별 클리닉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개별 클리닉 수업은 뭐하냐. 우리가 수업 시간을 만약에 3시간을 잡는다. 그러면 한 2시간은 공통적인 수업을 하고 1시간은 애들 문제 풀면서 개별적으로 질문 받으면서 클리닉 수업으로 정리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간을 좀 늘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해보니까 클리닉 수업에 들어가니까 한 소요되는 시간이 한 4시간 또 4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 뒤로 수업을 하면 남겨서 같이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안 되는 거 체크해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제가 얘기했지만 빠르면, 우리가 빨리 시작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하면서 뭔가, 어떻게 하냐.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하면 시작을 뭐부터 할 거냐. 4단원부터 먼저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학 동안에 계속, 지금 내신 4단원을 먼저 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4단원하고 이 4단원에, 다른,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끼워 붙여서 4단원의 내용과 수능과 접목시키는 걸 먼저 하면 시험을 4단원 받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한 달 있다 정리하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건 훨씬 더 간단하게 빨리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4단원하고 수능한 정리 먼저 하고 다시 앞단원부터 제가 범위 없이 정리해서 나가고 그래서 12월 달에 시험 끝나자마자는 4단원에 대한 것과 수능 정리 끝나고 나면 1월 달, 2월 달에 나머지 통합할 시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 나오면 모의고사 보고 그런 계획을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학기 동안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미 정리한 노트도 있고 내용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도 거의 필요 없이 그냥 저 몇 페이지 펴라, 몇 페이지 합쳐놔라, 그 다음에 정리해라.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되고 또 한 가지 어머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화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이 아닐 때 화학을 수학하듯이 오답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너무나 낭비되면서 오답이라는 자체는 뭐가 오답이냐. 본인의 생각과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뭐가 잘못됐냐. 내 생각에 대한 오류예요. 생각의 오류지 생각의 오류가 오답이지 문제를 다시 깨끗이 풀어놓은 게 오답 정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오답하지 말라고 그래요. 틀린 거 있으면 다 잘라갖고 그냥 우리가 서브노트에 몇 페이지 붙여서 야 이거는 시험 볼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풀었는데 내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오답과 오류에 대한 정리에 착각을 안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 계획이 우리 지금 방학 동안에 제가 수업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나는 거 스케줄 봐서 바로 시작을 해서 단원별로 통합한 정리 끝내고 그 다음에 끝낸 다음에 그 링크 시켜서 총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3월달 이후부터는 문제별 개념별 50, 50 섞어서 문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6평을 보고 난 다음에부터는 뭐냐 6평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이 6평 문제를 보고 나면 평가원 시험 문제나 이런 문제 시험에 약한 거 그 다음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단원별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요 문제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6월달 이후부터는 또 뭐가 되냐 저녁 늦게 모의고사를 2회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늦게 와서 모의고사는 테스트하고 가.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늦은 시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애들이 정상적인 컨디션보다는 굉장히 긴장도가 높고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또 그런 거에 좀 적응시키기 위해서 가장 늦은 시간이나 좀 힘들 때 그리고 숙제도 줍니다. 숙제도 애들한테 야 이거 그냥 문제 풀면서 정상적인 풀지 말고 졸리면 한 문제 풀고 그냥 자라.
그래서 잔 다음에 아침에 채점하거나 그 다음날 채점해보면 네 자체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깜짝깜짝 놀랄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연습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개념과 원리에 대한 개념은 제가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나 이 문제풀이나 이런 것도 문제는 본인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도 본인이 푼 문제와 제가 풀어본 문제 중에 어느 게 더 편하니,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니, 그 다음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니. 그래서 문제도 처음에는 정석적으로 풀이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 문제 자체를 화학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체크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개념 정리, 이 두 개를 다 모두 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보면 빨리빨리 문제 풀어서 점수를 빨리 올리고 싶어 하는데 점수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것이 다 기반이 잡히고 개념 정리나 수능에서의 어떤 익숙함이 생겨난 다음에 점수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월달 모의고사에 점수가 30점 정도대 나와도 차근차근 올라가면 이게 만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비단 예를 들면 처음에 화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 공부도 안 하고 선택한 친구가 20점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을 찍을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쌓여서 익숙하면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화학은 안정적인 점수가, 평균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유형이 항상 같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만 도전하면 돼요. 킬러 문제도 문제당 한 5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계속 반복시키면 이건 A 유형이네, 이건 B 유형이네, 이렇게 정리하면 킬러 문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제만 우리가 3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11월까지 거의 8, 9개월 동안 킬러 문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킬러 문제를 다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택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단원별 통합시키는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수능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점수가 나올지 모르지만 점점 기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방학 동안에 10주, 방학 때 들어가면서 10주, 기말고사 끝나고 10주 동안 해야 될 통합, 단원 통합편 수능 링크적 수업.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수업을 반드시 듣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문풀하고, 문풀할 때 뭐 대형과에 가서 수업을 들어서 그 다음에 크레딧만 받아도 되니까 일단은 그 정도 그걸 접목시키는 수업만큼은 방학 동안에 꼭 해서서 그거를 완성시킨 뒤에 수능의 문제에 도전해도 충분한 시간이 나온다. 킬러 문제가 점수 안 나온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킬러 문제는 마음만 먹고 딱 계속 유형별로 정리하면 6개월이면 전부 다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화학이니까, 화학이라는 과목은 좀 기다려야 되는 과목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건 뭐냐?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시간을 좀 주시면 그 시간에 따라 애들이 기반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누구나, 자, 1등급 맞는 데는 큰 문제 없이 맞아요. 2등급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고요. 1등급 싸움은 하고 만점 싸움은 본인의 노력과 그다음에 방향성인데 운도 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본인이 여러 번 정리하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정리하고 자신감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의 스케줄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마음을 컴다운 시키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얘네들이 이제 6월달, 그 다음에 9월달 평가원 시험 보면서 자신감 붙으면서 화학은 점수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되는 시발점에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단원 통합형 링크 수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어디서도 뭐 여기서 시간이 안 되면 딴 데서 수업을 듣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수업만큼 완성하고 수능에 대비에 들어간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한 6월달이나 9월달에 왜 박경원 선생님 저런 얘기 했는지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애들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설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9편 지나고 난 다음에 앞에서 이걸 계속 정리하고 나오니까 이제 좀 뭔가 보여요.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수업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의 두려움 같은 것도 애들한테 뭐 점수와 압박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화학이란 과목이 편하고 좋으면 충분히 선택하고 점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뭐 나중에라도 한번 우리가 다시 간 다음에 대면에서 만나면 학생 개별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뭐 A 친구는 뭐고 B 친구는 뭐고 학생들별로 느낀 점 이런 것도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과연 얘가 적응할 수 있는지, 수능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곧 찾아뵙고 같이 대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